안녕하세요, 전파남입니다. 오늘은 제 처남이 40만원에 롤하고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맞춰달라고 해서 컴퓨터를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립해볼 PC의 사양은 일단은 이 라이젠 3200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가장 가성비 좋게 LOL을 돌릴 수 있는 CPU예요. 예전부터 AMD가 그 APU 라인들을 잘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성능이 되게 발군이 됐어요. 3200G로 조립한 PC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충분히 LOL을 돌릴 수 있는 사양이고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매를 했고요. M2 단자에 들어가는 SSD인데요. 인텔 거를 굳이 사려고 산 건 아니고 저렴해서 구매를 했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만 거를 구매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잘만하고 슈퍼플라워 제품을 되게 좋아를 해요. 근데 사실 600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성으로는 약간 오버스펙이긴 한데요. 추후에 뭐 그래픽카드를 달거나 하는 걸 좀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했어요. 램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듯이 파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저렴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잘만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브랜드를 신경 쓰진 않고 B450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기가바이트 B45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젠 1 때,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제품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다 젠2를 지원한다고 해갖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APU 제품에서 그래픽카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듀얼 채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램을 2개를 구매를 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굿즈에서 나온 제품인데 사실 이 브랜드 제품 처음 써봐요. 이뻐서 샀으니까 어쨌든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CPU를 잘 까서 먼저 요거를 올려준 다음에 CPU 조립할 때 보면은 CPU 여기 끝에 약간 표시가 있어요. 무슨 삼각형 표시가. 그거를 여기 끝에 표시랑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돼요.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CPU 쿨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얘가 붙어 있죠. 얘를 떼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 예전 AMD 쿨러들이 이렇게 옆에 걸쳐서 쓰는 타입이었거든요. 새로운 쿨러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네요. 쿨러 선이 여기 연결이 될 거거든요. 쿨러 선 연결하기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잘 맞춘 다음에 조여줍니다. 쿨러를 조일 때 일단 사방을 살짝 조인 다음에 한 개씩 세게 조여주면 돼요. 한쪽만 무식하게 조이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다음에 램을 꽂아줄 건데요. 요거랑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요. 같은 색의 13번 슬롯에다가 꽂아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요 NVMe M2 SSD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 앞에 나사를 풀러가지고 박아주면은 이게 기본 구성 완료예요.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거나 다른 것들을 액세서리들을 끼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조립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케이스에 끼워줄 겁니다. 케이스 나사를 풀고 메인보드 안에 요게 들어있는데 요거를 요 뒤에다 꽂아줘요.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메인보드를 끼워줍니다. 메인보드는 뒤에 백플레이트에 맞춰가지고 끼우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있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 구멍으로 나사를 끼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약간 머리가 둥근 친구 있잖아요. 이 머리가 둥근 나사로 이걸 구멍마다 다 끼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적당히 고정될 정도로만 끼우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 조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8분 응선 넘은 거고, 이 다음에 하드를 연결할 건데요. 하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랫부분 여기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쿨링 단자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이 뒷부분을 조여줘야 돼요. 파워를 조이는 나사는 일반적으로 대가리 모양이 육각으로 된 이런 나사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파워는 뒷부분에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된 나사를 박아주고요. 제가 사원에 필요한 게 메인보드 전원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조 전원선이 하나 필요해요. 이 앞에를 보면은 저희가 전원을 끼워야 되는 게 2개예요. 여기 하나 끼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데 구석에 여기다 하나 끼워야 돼요. 여기 구멍이 이쪽으로 넘기는 거라 저 위쪽으로 넘기면 편하겠죠? 메인 피는 이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보조 전원선은 위로 넘기고. 전선이 이렇게 두 개가 넘어왔죠? 그래서 메인 전원선을, 자, 보조 전원선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파워선 연결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달린 부수적인 선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케이스에 보면은 이렇게 선 다발이 많아요. 요거를 메인보드에 끼워줘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USB 3.0이라고 써있는 선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 USB 3.0 써있는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 USB라고 써있는 친구가 있어요. USB는 여기 USB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USB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 HD 오디오는 맨 왼쪽에 오디오라고 써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오디오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부수적인 선들은 컴퓨터에 전원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게 해주는 그런 선들이에요. 여기 뭐 파워 스위치, 하드 L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들은 여기 밑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요 밑에 보면은 어떤 단자를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써있어요. 그래서 맞춰서 꽂아줍니다. 이 다음에는 쿨러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쿨러에 달린 게 이렇게 달린 것도 있고, 얘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게 시스템 팬 1에다가 꽂아줍니다. 이 팬 같은 경우에는 핀이 4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건 굳이 없으면 안 꽂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뒤로 얘를 넘겨줍니다. 파워선에 남은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선에다가 꽂아줍니다. 참고로 스태킹해서 쌓을 수 있으니까 얘도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꽂아줘. 이렇게 다 됐으면 선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뒷판 선 정리는 대충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앞판 선 정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로 제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하고요. 남의 거니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사실 컴퓨터 내부에 선이 뭐 쿨러나 이런 데 닿지 않으면은 개판 5분 정도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컴퓨터 조립은 끝났고요. 이제 실제로 이게 잘 켜지는지 확인해보고 윈도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설치가 끝나서 가동을 했고요. 이렇게 꺼졌다 키면은 얘 같은 경우에 딜리트랑 F2키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요. 내장 그래픽을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장 그래픽에 메모리를 좀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뭐 메모리를 오버클럭킹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에 들어오면은 기가바이트 경우 칩셋에 가서 인터그레이티드 그래픽 포스로 바꾸고, 그리고 UMA 모드는 UMA 스페시파이드로 바꾸고, UMA 프레임 버퍼 사이즈를 2기가로 설정을 해주고, 그러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비디오 램 할당이 완료가 된 거예요. 에로의 매우 높은 모드에서 플레이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프레임에서 70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격렬한 한타 시에 60프레임에서 한 57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 시 그렇게 프레임 드랍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한 단계 낮은 옵션인 높은 모드에서는 한타 시에도 프레임 유지가 꽤 잘 됩니다. 한 단계 낮은 중간 옵션에서는 60프레임 방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다소 낮은 옵션부터는 항상 7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플레이 시에 매우 높은 모드에서 일어나는 프레임 드랍은 아주 일시적으로 60프레임이 아주 살짝 떨어지는 정도라서 저의 경우에는 전혀 게임 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중업 정도로 놓고 플레이 하시면 항시 60프레임 이상을 유지할 듯 합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해보니까 제가 녹화 프로그램이랑 프레임 표시 프로그램을 켰는데 매우 높은 사양에서도 거의 60프레임을 유지를 했고, 간혹 이제 60프레임 밑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끄면은 충분히 60프레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이나 다소 높은 모드로 했을 때는 6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만원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 보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구성인 것 같고요. 저렴하게 롤컴을 구성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구성도 괜찮다는 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남이었습니다. 안녕.